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6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 50명, 해외 유입 26명입니다. 신규 확진 규모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종사자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등교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의 필요성과 입학 초기 학력 격차 방지를 위해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은 오는 26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첫 보고 이후 290여일 만입니다. 미국의 누적 환자가 830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사망자도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각국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와 술집과 식당 영업 금지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는 정부의 공수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 누적 25,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91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70명대 발생을 보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명, 해외 유입이 26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집중됐는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집단 감염 영향이 큽니다. 서울 11명, 경기 15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 30명의 환자가 나왔고 부산에서는 1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충남 각 2명, 광주와 강원에선 각 1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입국 검역 12명을 포함해 26명이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444명을 유지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78명, 격리 해제는 누적 23,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을 보호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약 16만 명입니다. 박능우 1차장은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증 환자로 발전할 위험도 높다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업 인원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각 교육청과 학교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는 수도권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저학년은 입학 초기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데다 돌봄 필요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염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초등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생활 속 지역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게 등교길에 나서게 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수업을 듣고 뛰어놀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도 방역지침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62세에서 69세는 일주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2세 이상 1,058만 명.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1951년부터 1958년 출생자인 만 62세에서 69세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지난 13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연됐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과 접종 후 항체 생성 등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들은 올해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하러 갈 땐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서 예약한 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97.03으로 8월보다 0.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OECD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와 고용 동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가운데 26번째로 낮은 것으로 지난달 순위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곳은 라트비아와 스페인 등 두 곳뿐입니다. 네, 과거 대형마트는 새롭게 문만 열어도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유통업계 공룡이라 불리며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YTN은 이딴 폐점으로 이제는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대형마트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대형마트가 몸집 불리기에서 몸집 줄이기로 전략을 바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민들 모든 폐점 매각 계획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일정 투자 이행하라! 일정 투자 이행하라! 수행! 지난달 21일 마트 직원들이 폐점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통업계 2위 홈플러스는 4개 지점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았을 때 해당 점포와 협력업체 직원 등 900여 명, 주변 상권 400여 명까지 모두 1,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하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영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34조 원에서 지난해 32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업종과 편의점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유통 공룡이란 별명도 무색해진 상황.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 구도에서 온라인 시장을 잡지를 전혀 못했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잇따라 나온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가운데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식자재 마트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온라인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혜택이 지금 온라인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는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영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배포를 문화 분야 위주로 오는 2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위험성이 큰 숙박이나 여행, 외식 분야는 막판에 지원 분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다시 부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체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시 등 4개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을 한꺼번에 재개하기보다는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숙박, 여행, 외식 등에 대한 할인권 지급은 향후 방역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소비 할인권과 소비 행사를 연속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전격 중단했습니다. 소비 할인 정책이 2달여 만에 재개되면서 박물관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인 5매까지 최대 3,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와 현장 구매 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도 온라인 예매처 8곳을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을 아끼게 됩니다.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하면 1인당 6,000원씩 비용이 줄어듭니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다음 달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강력히 부과합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합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내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파장도 예상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이 넘은 지난 13일에 보고서 심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평생 한 번 보기 힘들어 신비의 꽃으로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꽃인데요.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 있는 검은 대나무에 꽃이 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 경내에 있는 동산입니다. 줄기가 검은 대나무, 오죽에 보리 이삭 같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씨앗이 아닌 뿌리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에 단 한 번 핀다는 주기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가족들끼리 와서 봤는데 이게 또 겸사겸사 같이 핀 거 보니까 기분도 더 좋고 복권도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희귀한 대나무꽃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옛날 일화에는 봉황이 와서 이 꽃을 따먹는다는 이런 일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행운의 꽃이 핀 걸로. 대나무는 꽃을 다 피운 후 대부분 죽지만 그 대신 뿌리에서 새 죽순이 나와
다시 자라게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할 때 꽃을 피운다는 학설이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나무에 대한 영양분이 어떻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꽃이 폈을 때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이 꽃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 한평생 푸르고 곱게 살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피운 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감염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에 이어서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보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 대국 인도의 한 거리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연일 6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가 750만여 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6만 명씩 확산세가 계속되지만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풀어진 상태입니다. जो मार्च अप्रैल में सिचुएशन था लोगों के दिलो दिमाग में एक डर सा बैठा था कोरोना का, वो अभी नहीं है और आज लोग अपने काम की वजह से और जो लोगों के पास पैसा नहीं है.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연일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나타내며 프랑스 등은 야간 통행 금지 같은 2차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We can't even go anywhere to eat now. We have to wait for our friends, and if they come too late, by 9 o'clock, everything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Usually there should be more people, and there's nobody here. 미국에서도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9천여 명이 넘으면서 7월 중순 최대치 7만 7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역 강화를 강조하지만 다음 달 대선에 모든 신경이 쏠리면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But we are certainly attuned anytime we see a peak or a spike in cases in respective states, and our goal is to put that out as quickly as possible.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40만여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올겨울에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각국 정부마다 야간 통행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는 등 다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등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파리를 비롯한 9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첫날.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볐을 샹젤리제 거리 등 도심 번화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Je pense que c'est une mesure drastique mais qui était nécessaire et je pense qu'on est nombreux à le penser. J'ai beaucoup d'amis qui pensent comme moi. 파리 시내 식당들도 저녁 9시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소 4주간 술집과 식당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Nous devons freiner maintenant la propagation du virus. Ceci est dans l'intérêt de notre santé, mais également dans celui de notre économie. Chaque jour compte. 유럽 정부마다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자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도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리는 등 저항이 속출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 트윗글을 올렸다가
트위터로부터 삭제당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의학고문이자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원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는 현지 시간 17일 올린 트윗에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냐고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애틀러스 박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는 일련의 설명을 제시한 뒤 이 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트위터는 애틀러스 박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네, 4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노년층의 지지가 이번엔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밤에 열립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존 바이든 후보에 뒤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거꾸로 바이든 후보의 10%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이래 4차례 대선에서 고령층 유권자가 모두 공화당 지지로 쏠렸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년층 지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격전지가 대부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메인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평균 15%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12%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도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약 8%포인트가 민주당 후보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은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두 후보의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22일 밤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TV 토론위원회 측은 지난달 말 1차 TV 토론이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뒤 토론 규칙 변경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등교길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교문을 넘었을 텐데요. 이제 첫 발을 맞댄 겁니다.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등교하는 그날까지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